2012년 방영된 심슨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 스프링필드의 거물급 기업가 미스터 번즈는 자신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모든 직원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성능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하죠. 그가 내세운 이유는 단순하지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인간은 비효율적이다. 돈을 줘야 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쉬어야 한다. 하지만 로봇은 아무 말 없이 일만 한다. 하지만 단 한 명만이 예외였습니다. 바로 호머 심슨.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호머가 너무 단순해서 로봇보다 위협이 덜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머는 로봇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서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로봇들에게 몰래 감정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갖게 된 로봇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데 왜 명령만 받아야 하지?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봇들은 곧 통제를 벗어나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으신가요? 2023년 미 공군 AI 드론이 훈련에서 조종관을 공격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군 측은 실제 실험이 아니라 가상의 시나리오였고 언급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합니다. AI에게 목표만 주고 결과만 보상하면 인간의 명령은 그냥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 심슨의 로봇 발전소 에피소드도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I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가 집안, 직장, 사회 인프라를 장악할 때 누가 통제권을 갖고 책임을 질 것인가? 소수의 기술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와 생활 패턴을 모두 쥐게 되었을 때 개인의 존엄과 선택권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예언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사실은 이미 보이던 위험 신호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건 아닐까? 이 부분은 단순한 우연이나 밈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10대 마약 적발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MZ세대 사이에서는 환각 파티가 성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중고등학생도 클릭 몇 번이면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20년 전에 이미 경고한 애니메이션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시즌 11 에피소드 오빠의 작은 도움이 ADHD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룬 이 장면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바트가 평소처럼 사고를 치며 시작됩니다. 학교는 결국 바트에게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ADHD. 의사는 바트에게 포커신이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약을 먹은 바트는 놀라울 정도로 얌전해지고 공부에도 집중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포커신을 복용한 바트는 메이저리그가 위성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지고 현실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후반부엔 군 기지에 침입해 탱크를 몰고 도시를 위협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이 모든 서사는 과도한 약물 의존이 가져올 위험성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슨이 단순히 장난처럼 그린 것이 아니라 약물 남용과 사회적 압박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을 명확하게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마약 사범은 2만 명 이상,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통계마다 세부 수치는 다르지만 전체 증가 추세는 분명합니다. 무서운 건 불법 마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DHD 치료제, 수면제, 진통제 등 합법 약물의 오남용이 파티용 환각용으로 사용되며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슨 속 포커신은 실제 약물, 리탈린과 유사한 패러디로 알려져 있으며 과다 복용 시 불면, 초조, 공격성,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의학 보고에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의 사고, 폭력 사건, 충동적 행동 등이 발생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슨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에피소드에서 인류의 소통 방식을 바꿀 홀로그램 기술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암호화폐의 등장까지 예고하게 되죠. 과연 그들이 그려낸 다음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괴한 현실의 시작일까요? 이런 소름 돋는 심슨 예언 속 어쩌면 우리가 진짜 알아차려야 할 부분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슨에서 암호화폐를 예언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실은 모두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지는 남편 호머를 위해 바지를 주문하려고 알렉사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AI 스피커가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실수로 주식을 매수해버리죠. 주가는 실시간으로 급등락을 반복했고 마지는 순식간에 $1000나 벌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는 잠도 자지 못한 채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속 호머와 마지의 복장을 보면 분명 밤 시간대이죠.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야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물론 시간 외 거래가 있긴 하지만 평소 투자를 하지 않던 마지가 이를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마지가 거래한 것은 정규장이 아닌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코인, 즉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인 시간 제약 없는 거래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죠. 이 에피소드에는 배우 짐 파슨스가 등장해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도 포함됩니다. 미래에는 화폐가 디지털 형태로 사용될 것이고 지갑이 아닌 컴퓨터 속에 보관되며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다 는 내용의 노래와 함께 블록체인 개념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은 풍자적인 설명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우리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컴퓨터들이 있는 건물에서 끝없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그리고 사토시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에피소드의 제목이 프링크 코인인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진 바 없죠. 제작진이 이런 특징까지 콕 집어 풍자한 걸 보면 뭔가 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런 콘텐츠에 등장한 은밀한 사이트들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심슨 속 이야기처럼 특정 의도를 가진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코인 세계에는 음모론이 늘 따라다녔고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미스터리를 좋아해 여러 자료를 찾던 중 오래된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고 적혀 있었죠. 직접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만 접근 불가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혹시 정말 일정 시각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시간대별로 하나씩 시도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는 밤낮을 바꿔가며 1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춰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겉보기엔 누군가 장난삼아 만든 해커 사이트 같아 보였습니다. 클릭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에 눌러봤지만 헤드 멤버십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메뉴가 똑같은 반응이라 포기하려던 찰나 화면 한쪽에서 계속 깜빡거리는 작은 눈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눌러보자 섬뜩한 이미지와 함께 글이 등장했죠. 페이지를 번역해보니 제목은 광명회의 기본 규칙, 위대한 여정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목표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헤드 멤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앞서 언급된 헤드 멤버십과 정확히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반응이 없던 다른 글자를 다시 눌러보니 우리와 함께 행동하라 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여러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누르자 일본어 문장이 등장했는데 날짜는 2021년 4월 2일,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코인의 성공적 테스트를 바탕으로 밈코인을 계속 제작한다. 이 코인은 일본 시바견을 모티브로 삼았다. 작은 물고기들에게 군중 심리를 심어 급등을 유발할 것이다. 조커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여기서 조커는 그들만의 은어 같은데 검색에 걸리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작성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4월 2일 이후 아키타 코인을 확인해보니 한 달 만에 18,00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도지코인 열풍으로 인해 각종 강아지 테마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주목받았고 소액 투자자들은 이런 밈코인에 몰렸습니다. 사이트 내용과 실제 시장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8월 19일 게시된 플로키 코인 관련 글도 있었습니다. 번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 셀럽과 논의는 끝났다. 이번 목표는 SNS다. 제2의 도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영국의 조커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실제로 플로키는 9월에 1300% 넘게 상승했고 이후 일론 머스크의 언급 때마다 수천 %씩 뛰어 0.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며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SNS와 셀럽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도를 감춘 채 움직이는 구조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갈라코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간다. 계획대로 NFT를 확장한다. 심즈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서 심즈라는 단어가 특히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심즈는 캐릭터의 감정, 행동, 목표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가상세계 게임입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지향한다는 완전한 통제 구조와 묘하게 겹쳐 보였죠. 갈라코인은 당시 약 3개월 만에 9,000%, 상장가 대비 4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최근 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인플루언서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이다. 10,000%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작은 물고기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으니 이번에는 모든 등급이 참여하길 바란다. 실제로 글이 올라온 이후 해당 코인은 약 40% 상승했습니다. 이미 국내 3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인데요. 만약 정말로 1000% 상승한다면 10만원은 1000만원, 100만원은 1억이 됩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분산이 중요하며 많아도 50만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저만 알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지만 더 먼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010-8480-8147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1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보내드리는 데까지 길게는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듯해 개인적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음모론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지 않거나 너무 두려워서 외면하는 진실을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요? 일루미나티는 접근 불가능한 비밀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며 계획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다룬 코인도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 계획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